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파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학물리 확장판 15장 진동 부분을 보시겠어요. 에, 그 추시개처럼 이렇게 똑딱똑딱 그렇게 진동하는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진동에 대해서 이제 배우실 건데, 뭐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그 진동, 뭐 정확하게는 이제 자유진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거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 면에서도 따져보고, 에너지 면에서도 따져보고, 뭐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는 이제 감쇄진동이나 강제진동 같은 어려운 얘기도 하긴 할 건데, 뭐 이거는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내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용수철, 우리 봤죠? 자, 용수철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용수철이 늘어나면은 줄어들려고 하죠. 줄어들면은 늘어나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 힘을 용수철 힘 또는 뭐 복원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또 간단히 그냥 용수철 힘. 그래서 용수철 힘의 크기는 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길이에 비례한다. 누구의 법칙? 후계 법칙. 그쵸? 후계 법칙.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는 늘어나면 줄어들려고 그러고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고 그거를 나타내는 게 마이너스 부호고, 그쵸? 그게 바로 마이너스 부호고, 그 K는 이제 비례상수 K, 이걸 이제 뭐 용수철 상수 또는 뭐 스팁니스, 그러니까 이게 크면 클수록 용수철이 뻣뻣한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뉴턴 운동 제2법칙에다 대입을 해서 구해 보면은 가속도하고 x하고 비례하긴 하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있죠. 왜냐면 이제 늘어나면 줄어들면 늘어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 우리 이제 에너지 쪽에서 에너지 도표라는 걸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위치에 따른 포텐셜 에너지.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 x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만일에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요 두 점을 되돌이점 터닝 포인트로 해서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진동 중에서도 이런 거를 단조화 진동이라고 불러요. 단조화 진동. 다시 말해서 그 가속도가 x에 비례하는 그런 진동을 특히 단조화 모든 진동이 단조화 진동인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얘는 단조화 진동, 가속도가 변이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이제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분 방정식이 얻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n분의 k에다 루트 취한 거를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물론 이제 여러분들 미분 방정식을 이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모르지만,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후보가 될 만한 함수는 예상할 수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자, 두 번 미분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붙을 만한 그런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사인이나 코사인이 있어요. 사인 미분하면은 코사인, 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맞죠? 자기 자신 나오고 마이너스 뭐 나오죠? 코사인도 그렇고, 코사인 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또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자기 자신 나오고 마이너스 붙고. 그래서 요 x가 이제 나중에 미분 방식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그 얘네들을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냐 뭐냐 뭐 그런 거 따지는데 인디펜던트 한 걸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그러면은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정식으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미분 방정식 쪽을 좀 더 공부하게 되시면 그러면 삼각함수의 성질에 따라 뭐 덧셈 정리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삼각함수 합성 공식인데 아무튼 그럼 x는 a 코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 미분 방식의 해인지는 한 번 미분해보고 또 두 번 미분해가지고 대입해보면은 대입해서 이 미분 방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다. 그럼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자, 다음. 이 단조 운동에 관한 용어들을 몇 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먼저 그 A를 여기 A 있죠, A. 이걸 우리가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아까는 오메가가 루트 n분의 k 해가지고 뭐 그냥 미분 방정식을 간단하게 나타내려고 쓴 건가 보다. 뭐 처음엔 그렇게 도입했지만 예, 오메가도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건 이제 각진동성을 해요. 또는 우리 오메가 헬륨 운동에서 각속도라고 했었잖아요. 같은 기호 쓰는데 지금 얘는 각진동수라고 하네요. 심지어 단위도 각속도하고 똑같아요. 레디언 퍼 세컨드. 예,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각속도하고 각진동수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관계가 있다. 수상해. 그쵸? 그런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 있고 다운 파이. 요 파이를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위상상수 또는 단위가 레디언이기 때문에 위상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인이나 코사인의 그 가로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를 이 몽땅 다를 위상이라고 불러요. 단위는 얘도 레디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눈 값을 진동수라고 그래요. 2파이로 나눈 값을. 그래서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거를 묻는 값이에요.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누는 게 진동수다. 그러니까 2파이분의 1 루트 n분의 k. 그 각진동수의 진동수의 단위는 원래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오메가가 단위가 레디언 퍼 세컨드고 2파이가 단위가 레디언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서 레디언이 지어져서 그래서 단위가 세컨드분의 1 그러니까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데 이걸 간단히 HZ를 쓰고 헤르츠라고 읽죠. 헤르츠. 각진동수의 단위는 엄밀히 말해서 레디언 퍼 세컨드를 쓰고 이제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 물리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아요. 그 세컨드 분의 1 세컨드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동일한 물리적 차원을 가져요. 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는데 진동수는 그냥 그야말로 단순한 숫자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각진동수는
한 번 진동하는 걸 2파이 레디언이라는 각으로 환산해서 1초에 똑같이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뭐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예를 들어 진동수가 10Hz라고 해봐요. 그러면 1초에 10번 진동하니까 한 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가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진동수하고 주기는 이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진동수하고 주기는 그런 식으로 역수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수관계. 그래서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 당연히 단위는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단위는 세컨드.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용수철이 진동하는 걸 가지고 이제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 말하자면 용수철 진자의 주기는 2파이 루트 k분의 m이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하면 좋은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뭔가 좀 그 중간중간 그 과정을 이해해 가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꽃거물로 암기하면은 이게 전체가 다 암기가 될 수가 있어요. 막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하지 말고 그거는 메모리 낭비가 힘들어요. 자, 다음은 자,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단조와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시간에 따른 위치, 속도, 가속도의 그래프를 봅시다. 그럼 먼저 자, 위치 x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니까 코사인 함수 여러분들 그릴 줄 알죠? 예,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x가 a 코사인 가로 열고 오메가 앞으로 빼고 t 더하기 오메가분의 2 파이. 그러니까 얘가 그 오메가 분의 파이만큼 그 왼쪽으로 평행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코사인 함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사인 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자, 다음은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럼 이거 x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러면 이제 얘도 이제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평행이동한 걸 생각하면 되죠. 마이너스 사인 함수가 평행이동한 걸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사인 함수 이제 상하대칭으로 뒤집어진 거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는 여기서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빵, 그래서 속도 빵 맞죠? 여기 기울기가 그 음수 방향으로 최대, 예 맞네요. 다시 여기 기울기 빵, 여기가 기울기가 양수 방향으로 최대, 맞죠? 다시 기울기 빵.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다. 그걸로도 이 그래프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 또 미분하면 되죠. 그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가 평행이동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함수. 그러니까 이제 코사인 함수가 뒤집어진 거,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볼 수 있죠. 얘도 똑같이 여기서 이 기울기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여기서 가속도가 의무 방향으로 최대, 여기 기울기 빵, 가속도가 아니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최대, 다시 기울기 빵, 기울기가 의무 방향으로 최대.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해서 역시 시간에 따른 가속도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더니 어때요? 예, 그려봤더니 최대값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어, 위치의 최대값은 당연히 진폭. 예, 위치의 최대값은 당연히 진폭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A에서 플러스 A 사이를 왔다 갔다 진동을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속도의 최대값은, 그러니까 이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것에 그 절대값을 취하면 돼요. 그래서 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A. 자, 그럼 가속도의 최대값은 얘도 사인이나 코사인 앞에 곱해져 있는 요 값에 그 절대값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가속도의 최대값은 오메가 제곱 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무턱대고 암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좀 섞어가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연습하는 예제를 봅시다. 아, 예제 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쵸? 요게 한 주기에 해당되죠. 점선 4칸, 점선 4칸이 한 주기에 해당된다. 자, 문제 봅시다. 질량이 200g, 그러니까 0.200kg. 심상수, 즉 용수철 상수가 5점 빵빵 뉴턴 퍼 미터 인 가벼운 용수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용수철 자체의 질량은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얘네가 평형 위치에서 5cm만큼 당긴 후 정지 상태에서 놓는다. 그러니까 시간 t가 0일 때 5cm 만큼 당기고, 얘를 이제 미를 위해서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가만히 놓는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질문 A, 주기를 구하래요. 그럼 이것도 미리를 생각해서 각진동수 오메가는 루트 n분의 k. 그러면 이제 루트 k가 5점 빵빵 뉴턴 퍼 미터, 질량이 0.200kg.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5점 빵빵 단위는 레디언 퍼 세컨드. 예, 문제에서 주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주기는 진동수 역수, 진동수는 각진동수를 2파이로 나눈 거. 그러니까 2파이분의 오메가예요. 그러면 2파이 나누기 5점 빵빵. 그러면 이제 파이를 이제 숫자로 바꾸면 3.14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1.26세컨드 주기 구했고요. 질문 B, 최대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Vmax는 오메가 A. 그래서 오메가가 5점 빵빵. 예, 이제 A가 문제인데, A가 5점 빵빵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요거는 얘기가 좀 달라요. 요거는, 이런 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초기 조건으로부터, 진폭과, 위상상수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x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v가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잖아요. 여기다가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쓰기 잘못이네. 그냥 x0. x0도 싫다. 처음 위치 xi라고 합시다. 그래서 얘를 이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x 대신에 xi, a 코사인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5만 남죠.
자, 여기도 v 대신에 0 대입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t 대신에 0 대입하면 얘도 파이만 남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사인 파이가 0이니까 파이는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파이가 0이면은 진폭은 xi와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cm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위치에서 가만히 놓는다. 그럼 그 값이 바로 진폭이 되는 거예요. 5.00cm 당긴 후 가만히 놨으니까 5.00cm가 진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대 속도는 25.0 cm per second. 근데 이제 뭐 미터로 바꾸면 0.250 미터 per second. 자, 다음은 이제 가속도의 최대가 오메가 제곱의, 그러면은 5점 빵빵의 제곱 곱하기 a로 5.00 센티미터 대입했기 때문에 125 센티미터 per second squared. 그래서 1.25 미터 per second squared 이렇게 되었고, 질문 D는 이제 위치, 속도, 가속도를 시간의 함수로. 자, 그러면은 원래 위치 x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a가 5점 빵빵 센티미터, 그러니까 0.500 미터.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가 5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t 더하기 파이는 0. 그래서 x는 이게 되고, 자, 속도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오메가 a 최대 속도 질문 B에서 구했죠. 그러니까 오메가 a가 0.250 미터 퍼 세컨드. 자, 그 다음에 오메가가 5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파이는 0. 자, 마지막으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인데, 오메가 제곱 a 가속도의 최대값이죠. 질문 C에서 구했죠. 그래서 이게 1.25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코사인 오메가 5점 빵빵 레디언 퍼 세컨드 t 파이는 0. 이렇게 해서 질문 D 위치 x, 속도 v, 가속도 a를 시간의 함수로 다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 앞서 공부했던 단저 운동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질들이 다 그 종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숫자 대입해 보는 그런, 단순히 숫자 대입해 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데 초기 조건 얘기는 좀 더 해야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초기 조건이 뭐였어요? 어떤 위치에서 가만히 놓는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가 곧 진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안 놓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위치에서 뭐 평형점을 향해서 이렇게 밀어붙일 수도 있고, 거기서 더욱더 땡기는 쪽으로 처음 속도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조건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초기 조건을 조금 다르게, t는 0에서 처음 위치는 xy, 속도는 0이 아니고 처음 속도 vi라고 합시다. 이거를 초기 조건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초기 조건이에요. 이거로 합시다. 자, 그럼 위치 x가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속도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그래서 여기다가 요 초기 조건을 이제 대입을 해줘요. x 대신에 xi
A 코사인 t 대신에 0 대입하면 파이만 남죠. 그 다음에 v 대신에 vi 대입하고 마이너스 오메가 a 사인 t 대신에 0 대입하면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약간 손 좀 보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vi는 a 사인 파이. 예, 손 좀 봤어요. 그래서 이걸 1식이라고 그러고 2식 2라고 하면은 여기서 많이 봤죠. 예, 뻔한 수학적 스킬. 1식을 제곱하고 2식을 제곱해서 더하거나 2식을 1식으로 나누거나. 자, 그러면은 1식 제곱하고 2식 제곱하고 그럼 마이너스 뭐 없을 테고, 그럼 이거는 a제곱 가로 열고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 이건 한마디로 뭐 1이죠. 그래서 진폭 a가 루트 xi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분의 vi의 제곱이 돼요. 자, 다음 이제 2식을, 그러니까 2식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vi는 a 사인 파이가 분자로 들어가고, 1식 xi는 a 코사인 파이가 분모로 들어가면은 aa 지어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은 한마디로 뭐 탄젠트. 그러니까 위상상수 파이는 마이너스 탄젠트의 역함수 오메가 xi 분의 vi다. 예.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아까처럼 vi가 0이면은, 그러면은 진폭은 xy하고 같고 위상상수는 0 레디언이 되는 거죠. 0도 뭐 0 레디언. 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일반적인 초기 조건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예, 뭐 다 시원하게 후련하게 말을 설명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설명 다 했습니다.